예,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강주혁입니다. 오늘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부터 봐야 될 것 같죠. 자, 오늘은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좀 긍정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게 나스닥 지수인데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은 일단은 최근 들어서 백신에 대한 이슈가 조금 큰 것 같아요. 반도체라든지 여러 부분의 이슈들도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델타 항공 그 백신이 이제 정규로 이제 정식 승인을 받았죠. 정식 승인 받고 난 다음에 많은 곳에서 백신을 독려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하고 이름이 비싼 델타 항공의 경우에는 무조건 임직원들, 직원들은 무조건 맞아라. 안 맞으면 200불 벌금이다. 뭐 이런 건강보험을 핑계로 일단 200불씩 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우리 이제 증권사들, 미국계 증권사들 있죠. 골드만삭스라든지 이런 데는 여기가 일단 접종을 맞지 않으면 방문도 못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접종을 굉장히 독려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접종을 독려를 하다 보니까 야, 그러면 경기가 이제 다시금 좀 살아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 안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경제TV 시장한수에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의 성장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체크를 하실 때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보는 게 하나 이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뭐 성장률이다. 굉장히 조금 거칠게 표현하면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보니까 지금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미국의 성장 자체는 나쁘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미국이 성장하는 부분이 일단 보이게 되면 이전에 얘기를 할 때 곧장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조금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고 뭐 그런 얘기들을 좀 했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장, 미국 시장은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강세를 못 보이는 가장 주된 이유가 일단 테이퍼링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얘기가 나오면 신흥국에서 돈이 좀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우리 시장과 미국 시장이 조금 다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해 드린 거죠.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 모습인데요. 시장을 우리가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흐름을 자꾸 좀 체크하려는 그러한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이 이제 우리 시장은 외국인들 매도로 인해서 코스피 시장은 0.36% 정도 빠지고 있는 중이고요. 두 번째로 코스닥 시장은 지금 보니까 0.48% 정도 뭐 강세긴 합니다. 뭐 오르는 폭 자체가 미국에 비할 때가 아니죠. 약간 좀 애매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하더라도 단기적인 흐름이 깨지지 않으면 일단은 한번 몰고 가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지금 단기 추세 부분에서의 흐름 자체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방향은 잡아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 추세 저점 부분은 1072포인트 정도 되니까 1072 일단은 기억을 하시고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첫 번째로 반등할 수 있는 좀 강한 반등을 할 수 있는 포인트 자체는 1015포인트 정도로 보고 있으니까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조정을 받더라도 1015가 깨지지 않으면은 조정 자체는 굉장히 그냥 넘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고 그 부분이 일단 이탈하게 되면 1000포인트 언저리까지는 뭐 일단 열어놓고 간다. 하지만 1000포인트가 깨지지 않으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소 시장은 외국인들의 영향을 조금 더 강하게 받는 시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조금 더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 나타나고 있는데요. 거래소 시장은 현재로서는 마지노선은 3130포인트 아니 죄송합니다. 마지노선은 3115포인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일단 제가 방송에서 3115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한국경제TV 1시 방송에서 일단 해드렸었는데요. 오늘도 일단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115포인트 가기 전에 만약에 밀리더라도 3124에서는 일단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 부분의 조정보다는 지금 밑에서부터 이렇게 시작됐던 이 흐름 자체가 깨지냐 깨지지 않느냐에 조금 더 주목을 하시면서 밀린다라고 해서 겁내지 마요. 겁내지 말고 깨지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위에서 너를 뛰든 구슬하든 간에 괜찮아요. 아이가 수업 시간이 잠시 졸았다고 성적이 떨어질까 두려워하지 않죠? 그렇죠? 시험 치기 전에 공부를 빡세게 하면 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흐름이 깨지지 않으면 종목에 대해서도 부담감을 느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몇 가지 이제 종목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드리기 전에 자동차 좀 움직이니까 자동차 조금 체크해 두시고 여전히 이제 환경 관련된 환경 관련된 종목군들은 계속 관심을 가져 두시는데 오늘 조금 얘기를 해드릴 종목은
두산인프라코어를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두산인프라코어가 오늘 15.7% 정도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게 지금 갑자기 이렇게 빠지게 된 가장 주된 요인들 중에 하나가 두산인프라코어 여기 나왔었죠. 이거는 지금 보면은 8월 25일 날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요. 감자 결정하는 부분에 얘기가 나왔어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감자를 한다는 것은 자본을 감소시킨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자본을 감소를 시키는데 문제는 뭐가 되는 거냐면은 자본 감소가 되면 일반적으로 주가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사실은 감자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하나 생각을 하실 게, 자본이 너무 잠식이 되면 감자를 하거든요. 감자를 하게 되면 보통은 재무제표가 좀 깨끗해지는 그런 경향이 좀 생깁니다. 그러니까 감자를 하는 게 회사가 망한다라는 개념은 아니죠. 왜냐하면 두산인프라코어라는 회사는 사실 지금 이제 현대중공업 지주로 일단 들어가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무제표를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가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자, 지금 보니까 감자 전하고 감자 후에 자본금을 보게 되면 자본금 수준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자기 자본 자체가 일단 좀 많이 줄게 되고요. 근데 보통 주식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 자체가 뭐 문제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래 이제 액면가가 5,000원이었는데 액면가를 1,000원으로 바꾸는 거예요. 1,000원으로 바꾸는 겁니다. 보통은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 뭐 유상증자를 할지 아니면은 뭐 아니면 자본 증액을 위해 가지고 뭐 현대중공업 지주에서 돈을 넣을지 그건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 부분은 가장 마지막 악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건 참고를 해주시고, 사실은 두산인프라코어가 됐던 현대건설기계가 됐던 이 부분은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할 게, 시장 안에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인프라 투자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인프라 투자를 하게 되면 당연히 땅을 파야 됩니다. 풍력 발전을 하려고 해도 땅을 파야 되고요. 그렇죠? 아파트를 지으려고 그래도, 우리 지금 아파트 많이 짓는다라고 하는데 아파트 지으려고 그래도 땅을 파야 되고요. 항만도 스마트 항만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바꾸려고 그러면 땅을 파야 되고요. 심지어는 태양광 발전을 하기 위해서도 땅을 골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 뭐가 필요하죠? 건설 기계 자체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일단 건설 기계 수요 자체는 지속적으로 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산인프라코어가 이번 악재로 인해서 뭐 비 내리는데 굳이 밖에 나갈 이유는 없으니까 한번 줄였다가 다시 타이밍을 보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걸 지금 버렸다라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 종목을 안 보겠다는 아니에요. 우리는 매매를 하는 거니까 일단은 빠져나왔다가 다시 한 번 더 타이밍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뭐가 문제가 있냐면은, 최근에 이제 시장을 한번 보게 되면 미국 시장 우리가 아까 봤잖아요. 미국은 뭐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도 올라가고 나스닥도 뭐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막 올라가고 있는데, 좀 다른 시장이 하나가 있죠. 어떤 시장이 있냐면 CSI 300으로 대변이 되는 중국 시장입니다. 중국 시장은 최근 들어서 계속 빠지고 있어요. 중국은 지금 소비 심리 자체도 그다지 긍정적인 것 같지는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이 디벨롭 부분, 발전 부분에 있어 가지고 투자하는 부분에 좀 규제를 하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쪽 부분은 사실은 이제 중국이 굴삭기라든지 하는 부분의 수요가 워낙 좀 큰 지역이다 보니까 이 부분의 악재로 인해서 최근 들어서 현대건설기계라든지 두산인프라코어가 조금 조정을 받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현대건설기계도 그렇고요. 현대건설기계도 오늘도 한 3.6% 정도 조정을 받아주고 있고, 두산인프라코어도 사실은 오늘 한 15% 정도 빠지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이전에 제가 자꾸 흐름 보라 그러죠. 이전에 요 고점 잡았던 부분이 이전 고점까지 못 가면서 흐름 자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격이 8월 20일을 기점으로 해서 일봉상으로 지금 하락으로 지금 전환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락으로 진행되는 종목군들은 여러분들이 일단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이거는 쉽니다. 중국 쪽에 대한 리스크로 인해서 좀 밀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해보니까 참고는 해두시고, 단지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하실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 지금 현대건설기계가 되었던 요게 이렇게 되네요. 좀 이렇게 깔끔하게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지금 현대건설기계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현대건설기계가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실적이 안 좋은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현대건설기계는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밀리고 있는 걸 버텨라 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분들은, 저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어느 정도 자산을 모으기 전에는
매매를 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지금 실적이 원래가 사상 최대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뺐다가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고 요 추세 자체가 타이밍을 다시 잡으면 요 종목은 그때 잡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산인프라코어도 마찬가지인데 원래는 지금 요거 실적이 줄어들어 보이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두산인프라코어가 원래 이제 밑에 바켓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미국의 이제 굴삭기 관련된 회사. 그게 이제 빠져나가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아지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안 좋아지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실적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지금 밀리고 있는 부분이 아까 이제 일봉으로 봤을 때는 크게 빠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아직까지 움직임 자체가 완전히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기 때문에 팔고 난 다음에 건설기계 자체는 다음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팔고 난 다음에 난 다음 타이밍 못 노릴 것 같아요. 그러면 장기로 1년이나 2년 정도 묻어가셔도 저는 크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뭐 실적 부분이 지금 올해만 이렇고 내년에는 안 좋아질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항만이라든지 하는 기초적인 어떤 인프라 투자 자체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어제 방송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도로라든지 뭐 여러 부분에 있어 가지고 스마트 시티라든지 뭐 여러 부분에 있어 가지고 뭐 일단 이런 인프라에 대한 욕구 자체는 계속해서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서 봐주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시장 안에서 조금 안 좋은 종목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안 좋다 좋다를 떠나가지고 이게 사실은 안 좋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현대건설기계 다시 보도록 하죠.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 지금 48,200원으로 빠지고 있잖아요. 종목이 빠지고 있는데 아까 실적이 사상 최고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빠지면은 뭐가 되죠? 수익 자체가 증가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목표 주가가 위에 있는데 주가가 빠지면은 수익 자체가 증가를 하니까 이거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신 분들은 지금 빠지니까 마이너스 나니까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죠. 사실은 좋다 싫다의 주식에서의 개념 자체는 내가 이 주식을 어떻게 쳐다보고 있는지, 장기로 보고 있는지 단기로 보고 있는지, 어떤 모멘텀으로 보고 있는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한번 보도록 하죠. 명신산업을 한번 보도록 하는데, 명신산업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릴 때 여기 안에 있으면은 크게 뭐 무리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명신산업을 가기 위해서는 3350원 돌파가 나와야지 일단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마지노선 자체는 27,900원이니까 그거 참고를 해 두시고, 추천주 아닙니다. 참고해 두시고요. 두 번째로는 동원시스템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원시스템즈가 어제였나요? 어제 음봉이 크게 떨어졌는데 제가 어제 음봉 크게 떨어질 때 말씀드렸던 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부분만 이탈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라고 어제 얘기를 했죠. 오늘은 다시금 양봉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양봉 시연한다 라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요. 분봉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지금 형성되고 있는 양봉은 아직은 의미가 없어요. 아직은 의미가 없고, 의미가 생기려고 하면은 지금 보이는 흐름 자체를 돌파하는 형태 자체가 일단 나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최소한 가격이 51,000원이나 가격권이 51,100원 정도 일단 돌파가 되어야 되는 모습이 일단 나와야 되고, 51,100원이 돌파되는 모습이 보이면 여기 안에서 박스로 단기적으로는 조금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기억을 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쉽지가 않죠. 저번에 얘기를 했다시피 지금 시장은 올라가는 부분에서 이전에 못 팔았던 종목은 이번 상승을 이용해서 한번 팔아봐야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마인드고요. 두 번째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매매는 일단 단기 매매다, 중장기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매매를 하시라고 말씀을 일단 해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번 시장에서 가장 큰 주안점 자체는 이전 고점까지 가느냐 못 가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어요. 예전 방송 한 번 더 참고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전략 자체는 아직까지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전략 바뀌면 바뀐 전략으로 또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강주혁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1시에 한국경제TV 방송을 통해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